안녕하세요. 저는 어리석은 인간의 최후를 지켜본 여자입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감정 하나만 믿고 잘못된 선택에 인생을 건 사람. 전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어리석고 증오스러운 인간이었죠. 그는 저희 아들에게서 아빠를 앗아가버린 사람이었는데요. 아이 아빠가 돼놓고 아빠 노릇을 포기해버린 사람. 바로 저희 아들의 친부인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자식까지 버리고 자기만 잘 사겠다고 떠난 그 한심한 인간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전 오빠 한 명, 언니 한 명 있는 삼남매 중 막내입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막 여유롭다고 할 수는 없는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화목함만은 어느 부잣집에도 지지 않을 만큼 넘쳐났죠. 부모님은 너무도 다정하셨고 남매끼리 우애도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전 제가 잘한 것처럼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자식을 많이 낳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북적북적거리는 집안에서 행복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오빠 언니는 저보다 먼저 차례차례 결혼했습니다. 저희 오빤 비록 운동선수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운동을 즐겨하던 운동호 스타일의 덩치도 크고 우직한 상남자였는데요. 오빠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만났던 새언니는 작고 여린 소녀 같은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오빠의 좀 허당 같은 면을 잡아주는 똑순이더라고요. 늘 우리 와이프는 최고다. 모르는 게 없다며 우쭐대는 오빠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죠. 오빠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 싶더라고요. 저희 언닌 좀 깍쟁이 같은 성격이었는데 반대로 형부는 또 굉장히 푸근하고 인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부 덕분인지 언닌 결혼 후 인상이 훨씬 좋아졌어요. 좀 톡톡 쏘는 성격도 둥그러지고 순해져서 부모님도 저도 오빠도 모두 놀랐었죠. 또 조카를 낳고 엄마가 되니 언니가 이젠 완전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정말 신기했습니다. 오빠 언니 모두 결혼을 이렇게 잘했기에 당연히 새언니와 형부와도 가족들 모두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선이 한 명이네. 에휴, 우리 막내딸마저 보내면 괜히 서운해서 어쩌나 엄만. 서운해도 평생 품 안의 자식 만들 순 없지. 우리 선이 성격이 좋아서 아주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당신은 그 뒤에 나랑 놀러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 걱정만 해. 마지막 남은 자식인 제가 꼭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하길 부모님 모두 바라셨습니다. 물론 가장 간절히 바랬던 건 저였죠. 저도 오빠 언니처럼 꼭 좋은 사람을 만나 제 가정을 꾸리고 싶었으니까요. 결혼해서 아이도 최소 둘 이상은 낳은 뒤 부지런한 워킹맘이 될 자신도 있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곳은 공기업이라 육아휴직을 쓰기도 좋고 복지도 좋았기에 더더욱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이 사람이다 싶은 짝을 만나지 못했었는데요. 드디어 건너 건너 소개로 알게 된 남편과 나이 30대 중반에 결혼해 꼴이냈습니다. 남편은 행정고시를 봐서 5급 공무원이 된 사무관이었는데 심성이 정말 고운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문 제가 잡아드릴게요. 짐도 들고 계신데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이가 참 친절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거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선이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줄래? 나 할머니 좀 도와드리고 금방 올게. 같이 가. 할머니 짐도 2개 들고 계신데 하나씩 들면 되지. 남편은 어딜 가든 매너 좋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누군가 자신을 따라 들어오거나 나오면 문을 잡아주고 특히나 노약자들에게 굉장히 친절했죠. 길에서 노인분들의 짐을 들어드리기도 하고 추운 겨울날 노상에 나와 떨이 채소를 파시던 할머니께 자기 목도리를 바로 건네드린 적도 있었답니다. 브랜드 목도리라 꽤나 값을 줬던 건데 전혀 망설임도 없더라고요. 그게 아깝지 않냐고 하니 오히려 뭐라는 줄 아세요? 아깝긴 살 때 비싼 거 사길 잘한 것 같아. 재질이 튼튼하고 두꺼워서 엄청 잘 쓰고 다녔는데 앞으로 할머니도 그러실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는데 사람이 저렇게 선량할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에게도 항상 다정하고 배려 넘치는 모습에 엄마를 대하는 아빠가 겹쳐 보였죠. 이런 사람이라면 제가 꿈꾸던 가정을 함께 이뤄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우린 연애한 지 1년 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새아가 왔어? 너도 피곤할 텐데 주말엔 좀 쉬라니까. 에이, 저 안 반가우세요, 아버님? 전 아버님이랑 아가씨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아예 안 반갑긴. 너무 반가워서 문제지. 너 힘들까봐 그런 거지. 가족 보는 게 힘들긴요. 오히려 힘이 나죠. 남편은 결혼 전까진 시아버지와 여동생과 셋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4살, 시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병이 아닌 사고로요. 시아버진 가난한 형편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셨다더군요. 전 그런 시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더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님, 저번에 동태탕 드시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오늘 재료 다 사왔거든요. 기대하고 계세요. 저희 집에서 제 별명이 MSG예요. 손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요. 아이고, 일도 안 하는 애가 고생스럽게 원. 밖에서 사 먹는 거 말고 직접 끓인 동태탕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우리 경수도 지영이도 날 닮아서 요리 솜씨는 영 아니거든. 고맙다, 아가. 나 기대하고 있어도 되지? 당연하죠. 그럼 인간 MSG 출격합니다. 새언니, 저희 집에 오셨는데 음식도 제가 해드려 맞는데 감사해요. 제가 돕기라도 할게요. 저 뭐 할까요? 에이, 아가씨도 오늘 휴가세요. 맨날 우리 남편이랑 아버님 밥까지 아가씨가 많이 챙겨주고 살았다면서요. 오늘은 최소한 요리에선 해방시켜 드릴게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반찬도 집에서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냉장고에 둘 테니까 아버님이랑 하나씩 꺼내 먹어요. 와, 새언니 진짜 최고예요. 사랑해요. 전 어릴 적부터 엄마를 닮아서인지 요리 실력이 좋았는데요. 그런 저의 장점을 10분 살려 시댁 식구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시아버지 말씀대로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요리 솜씨가 영 좋지 못했는데 때문에 모두 제 노력을 기쁘게 환영해 주었죠. 전 엄마 손길 한번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자란 시누이도 괜히 안쓰러워 언니 같은 마음으로 잘 챙겨줬습니다. 반찬도 많이 만들어다 주고 때론 밖으로 불러내 밥도 사주고 선물을 해주기도 했죠. 새언니, 우리 오빠 너무 가분한 여자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저희 아빠한테 잘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매번 이렇게 저까지 챙겨주시잖아요. 시자 들어가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정말 감사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더 많아요. 아가씨도 나중에 시집가면 안 그럴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저희 친정이 엄청 잘하니까 우린 그냥 똑같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 난 평생 막내로 살았잖아요. 근데 시집 오니까 너무 동생 삼고 싶은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나 결혼하고 언니 노릇하는데 완전 재미 붙였으니까 아가씨가 나한테 좀 맞춰줘요. 네? 그래 줄 거죠? 피, 괜히 언니 저 민망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저야 좋죠. 신우인 제가 그냥 한 말인 줄 아는데 평생 막내로 자란 저로선 정말 동생 같은 시누이가 생긴 게 좋더라고요. 물론 시누이의 성품이 워낙 착하고 선해서 더더욱 그랬던 거죠. 아빠, 오빠하고만 자라 말수도 적고 차분한 편이었던 시누인. 저와 만나면서 점점 수다가 늘어갔는데요. 시누에게 그런 모습도 있었냐며 시아버지도 남편도 신기해하더라고요. 당시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아버지랑 지영이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가족끼리 있을 때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고. 고마워 여보. 난 당신한테도 처가 식구들한테도 항상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 별게 다 고맙네. 날 다 좋게 봐준다니 나도 너무 기쁘고 좋지. 우리 가족도 다 당신 많이 좋아하잖아. 당신이 잘하니까. 나도 고마워. 다툰 적도 별로 없던 우리가 혹시 양가일로 다툰 일이 생기면 어쩌나는 괜한 걱정도 했었지만 괜한 우려였더라고요. 서로 배려해주고 양가해도 잘하니
남은 건 서로 돈독해지는 일뿐이었죠. 그런 우리의 고민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많이 노력했는데 우리 진짜 검사 좀 받아보자. 요즘 산정 검사라는 게 유행이라는데 둘 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거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난임센터 도움도 받아보고 하자. 남자 몰라도 여잔 임신과 출산의 나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둘 다 일이 바빠 자연 임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남편과 전 상의 끝에 검사를 받았고 결정적일 만큼 큰 문제는 없었지만 남편 쪽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듣게 됐죠. 그래서 우린 시험관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제 손으로 제비에 주사를 놓는다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일념으로 전 무서움과 고통을 꾹 참아냈어요. 꿈꾸던 것처럼 둘 셋은 가지지 못해도 한 명이라도 아이를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여, 여보, 나 두 줄이야, 두 줄. 두 번이나 해봤는데 둘 다 두 줄 나왔어. 우리 드디어 아이 생겼어. 그렇게 노력한 지 8달 정도 지났을 때쯤 전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을 때 전 화장실에서 먼저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화장실 밖으로 나와 방방 뛰며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죠. 전 그때 남편도 같이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떨떠름해 보이는 거예요. 임신이 됐다고? 진짜야? 아, 뭐야. 당신 반응이 왜 그래? 아이 생긴 거 안 좋아? 당신도 애기 엄청 기다렸잖아. 아니야, 당연히 좋지. 근데 그냥 막상 임신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갑자기 가장의 무게가 느껴져서 뭔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서 그랬어. 축하해, 여보.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피, 나 서운할 뻔했잖아. 아니야, 나도 정말 기뻐. 미안해. 울지 마, 여보. 아니다, 울어. 이건 기쁨의 눈물이니까 괜찮아. 그래도 뒤늦게 절 안아주던 남편의 행동에 이내 마음이 풀렸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현실의 무게를 느낀다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 남편도 그랬나 싶었던 거죠. 함께 간절히 기다린 임신 소식이었기에 남편이 임신을 기뻐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임신한 뒤 남편의 서운한 행동이 계속되더라고요. 여보, 오늘 올 때 나 귤 좀 사다 주면 안 돼? 우리 애기가 귤이 너무 먹고 싶대. 우리 회사 마트는 최근에 문을 닫아서 그래. 아, 나 오늘 회식 있는데 그냥 당신이 좀 사다 먹어. 좀 멀리 나가면 되잖아. 또? 아니, 귤은 그렇다 치고 요즘 왜 이렇게 회식이 잦아? 그리고 당신 전에 회식 자리에서 술 먹는 거 싫다고 눈치껏 빠지고 그러더니 요즘엔 아주 꼬박꼬박 다 참석하고 다니네. 희한하게도. 제가 임신하기 얼마 전부터 남편은 유난히 회식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상사가 새로 발령 나서라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갈수록 그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심할 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회식하고 들어오기도 했고요. 직장 생활이라 이해는 했지만 안 그러던 사람이 회식마다 다 참석하고 있으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질문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성질을 내는 겁니다. 뭐가 희한해. 싫어도 상황에 따라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지. 임신하면 괜히 예민하게 변한다더니 당신 지금 임신했다고 막 티내는 거야? 나도 회식 가기 싫어. 나도 피곤해. 괜히 바가지 좀 긁지 마. 뭐? 아니, 내가 물어도 못 봐?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톡 쏘고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많아 아주 황당하고 서운했죠. 당신 요즘 왜 자꾸 나한테 질린 사람처럼 굴어? 내가 뭘 어쨌다고. 거 생사람 좀 잡지 마. 이것 봐. 내가 말만 거면 아주 바로 단절부터 하려고 하잖아. 점점 내가 말 걸어도 무시하고 거실에 같이 있으려고도 안 하고.
옆에서 애기한테 말이라도 좀 자주 걸어주면 안 되냐니까. 듣지도 못한 애한테 무슨 말을 하냐고 인상도 썼잖아. 맨날 짜증은커녕 생글생글 상냥하기만 하던 사람이 나 임신한 뒤로 갑자기 변했는데 안 이상해? 가뜩이나 호르몬 때문에 감정이 너를 뛰는데 나 그거 참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당신 때문에 요즘 맨날 우는 거 알기나 해? 여보, 선이야. 그래, 나 좀 변했어. 인정해. 갑자기 애가 생겼다니까 부담도 마구마구 되고 나도 예민해졌다고. 그럼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나도 사람인데 평생 당신한테 다정하게만 굴어야 돼? 나도 짜증날 땐 짜증도 내고 예민할 땐 예민할 수도 있는 거지. 누가 들으면 내가 뭐 맨날 바가지 긁는 줄로 봐야겠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정색하니까 왜 그러냐고 서운하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말도 못하면 어떻게 부부로 살아? 아우, 나 피곤해. 피곤하다고. 이게 바로 바가지인 거야. 집에 오면 제발 나도 좀 편하게 쉬자. 쉬어. 누가 뭐래? 안 그래도 집에 오면 요즘 방에만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 그랬으면서 내가 언제 못 쉬게 했다 그래? 임신은 내가 했는데 왜 당신이 벼슬이라도 단 것처럼 날 함부로 대하냐고. 당신 그러다 진짜 후회해? 임신했을 때 서운한 거 평생 간다고. 진짜 억울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분명 서운한 건 전데 오히려 절 피곤한 사람으로 만들며 몰아세우는 남편을 볼 때였습니다. 자기도 그러고선 미안해졌는지 먼저 다가와 사과하고 다정하게 굴 때도 있었어요. 무슨 밀물과 썰물도 아니고 갱년기도 아닌 사람이 대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해야 할 임신 기간에 전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소가의 성별의 아들인 것도 확인하고 임신 6개월 차쯤 되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요일이었던 그날 남편은 갑자기 정장을 찾아 입으며 장례식장에 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대.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 어떡해. 지금 바로? 친구 누군데? 당신은 모르는 친구야. 우리 결혼할 때 해외에 있어서 못 왔던 앤데 원래 그놈 해외 가기 전까지 엄청 친했어. 내가 행시 준비할 때도 엄청 챙겨준 친구야. 아직도 해외에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급하게 한국에 들어왔다네. 걔 다른 가족도 따로 없어서 가서 3일 내내 좀 지켜주고 장지도 다녀오라고. 남편은 회사에 휴가까지 쓰고 장례식장을 지켜주러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남편에게 엄청 잘해주셨다고 하더군요.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 어릴 땐 집이 못 살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엄청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가난한 데다 엄마도 없어서 늘 꼬질꼬질하던 날 직접 씻겨주기도 하고 맨날 불러서 맛있는 거 먹여주시던 분이야. 나중엔 지영이랑 아버지 것도 한 번씩 싸주시더라고. 대학생 때도 놀러 갈 때마다 우리 아들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아무튼 나한테도 엄청 의미 있는 분이라 장례 마칠 때까지 있다 오고 싶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많이 멀어진 때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친한 친구에 대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좀 의아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그런 분 장례식이면 나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임신 중이라. 아니야. 괜히 마음에 걸려하지 마. 임신 중에 장례식장 가는 거 아니랬어. 당신 가족이나 친한 친구도 아니고 내 친구잖아. 푹 쉬고 있어. 그럼 다녀올게. 임신한 몸이었기에 전 남편을 혼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다 되어 갈 때쯤 오랜만에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모임을 통해 보던 친구였는데 제가 결혼할 땐 청첩장 모임을 하며 남편도 한번 인사시켰었죠. 근데 전화를 받으니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선이야. 나 지금 용인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 언제 이혼했어? 너 임신했다고 하지 않았어? 아, 갑자기 이혼이라니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 지금 임신 6개월 차야. 잘 살고 있는데? 친구는 직업이 장례 지도사였는데요. 갑자기 제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물음에 친구는 계속 의아하다는 듯 이상하다 하고 중얼댔습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채근을 하니 친구가 황당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
내가 이번에 모신 분 장례식에 네 남편이 상주 노릇을 하고 있어. 돌아가신 분이 60대 여자분인데 자식이 딸만 하나거든? 네 남편 이 집 사위 자격으로 여기 온 것 같던데? 뭐, 사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남편 지금 장례식장 간 건 맞긴 한데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간 거야. 어릴 적에 목욕도 같이 한 남자인 친구라고 했어. 아니야, 진짜라니까.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 결혼하고 양악도 하고 눈, 코, 다 성형해서 날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난 딱 보니까 낯이 익었었거든. 물론 청첩장 받을 때랑 결혼식장에서 본 게 달아. 바로 네 남편이란 생각이 나진 않았는데 빈소 전광판에 써 있는 이름이랑 매칭해 보니까 그제야 기억이 나더라고. 왜 전광판에 고인 이름 써 있고 아래 자식 사위 며느리 이름 다 나오잖아. 거기 사이 이경수라고 써 있었어. 네 남편 이름 맞잖아. 대체 지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갑자기 제 남편이 남의 남편이 되어 상조 노릇을 하고 있다니 너무 황당한 겁니다. 전 도무지 믿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내 남편이 갑자기 다른 집 사이라니. 나도 이상해서 계속 뭐지 싶었지. 너 분명 임신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설마 그새 이혼한 건가 싶어서 혹시나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나 싶어서 난 이 결혼식 사진까지 찾아봤다니까. 확실해. 네 남편 여기서 지금 다른 집 사위 노릇하고 있어. 하지만 확신에 찬 친구의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몰래 찍기가 어려워 사진을 찍지 못했다던 그 친구는 얼른 와서 확인해 보라고 말했죠. 전 친구에게 그곳이 정확히 어디 장례식장인지 묻곤 바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친구는 저녁에 일이 있다고 절 기다려주지 못했지만 제게 고인의 이름과 빈소 호수를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남편이 있다던 빈소를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었는데요. 진짜였네? 친구의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짜더군요. 남편은 거기서 정말 상주복을 입고 상복을 입은 여자 곁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던 여자 옆에 남편이 딱 붙어 있었던 겁니다. 남들은 다 단정하게 입고 있는데 혼자 추리닝 같은 인부복을 입은 전 바로 눈에 띄었죠. 사람들의 이목이 점점 제게 쏠리더라고요. 자연스레 남편과 상주인 여자도 빈소에 들어선 절 쳐다봤죠. 그리고 절 본 순간 남편은 경악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벅저벅 걸어가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나랑 이혼한 적도 없는데 왜 당신 이 집 사위 노릇을 하고 있냐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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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사람 이 집 사위 아니었어? 몰라. 어머, 저 여자 임신했나 봐. 배가 불렀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상간녀가 확실한 것 같은 여잔 눈동자에 거의 지진이 일어난 상태였고 조문객들은 다 들리도록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은 차마 제게 여보라는 말은 내뱉지도 못한 채 띨띨하게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얘기하자며 갑자기 배부른 절 거의 들쳐업고 밖을 향해 달렸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상간녀도 우릴 따라 나왔고요. 그런 그들은 인적 드문 곳으로 나오자마자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상간녀였어요. 그쪽이 여기 왜 찾아왔는지 알겠어요. 당황스럽고 황당하시겠죠. 근데 오늘 저희 엄마 돌아가신 날이에요. 이런 소란 보면 저희 엄마 가실 길도 편히 못 가실 거예요. 제가 장례 끝나고 어떻게 해서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부탁드려요. 상간연 꼭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처연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남편도 대역죄인 같은 표정으로 얼굴을 굳힌 채 제게 고개 숙여 부탁을 했고요. 여보, 나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근데 나도 사정이라는 게 있어. 제발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될까? 봐줘? 뭘 봐달라는 거야? 며칠만 좀 기다려줘.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어? 어이가 없어서 앞뒤 다 자르고 대뜸 기다려달라고? 대체 뭔 사정? 지금 말해. 난 더는 바보 되기 싫어서라도 당장 들어야겠으니까.
전 이것들이 장난하나 싶어 윽박질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더 숙였고 상간녀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렇게 장시간의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어요. 상간녀는 제 눈치를 보더니 일어나서 제게 다시 머리를 숙였죠. 다시 한번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오늘만 봐주세요. 꼭 저 죄값 치를게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처량한 모습의 그 여자는 울며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딜 가냐면 머리채라도 잡아채고 싶었지만 전 우선 진실을 듣는 게 더 급했어요. 그렇게 상간녀가 들어간 뒤 남편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 사정이라는 걸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은 우리 예전에 꽤 오래 사귀었던 사이야. 전 여친이다 이거야? 설마 그깟의 사정이라는 건 아니지? 아니야, 들어봐. 위에 내가 꽤 오래 하숙 생활했던 하숙집 아주머니 딸이었어. 생각보다 집에서 학교까지 멀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하숙을 했었거든. 졸업하고 행정고시 준비하면서도 거기서 계속 생활했었고. 오늘 돌아가신 분이 바로 그 아주머니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정말 엄마나 다름없게 잘해주셨어. 상간이의 모친인 하숙집 아줌만 남편을 그렇게 살뜰히 챙겨주셨다더군요. 아줌마가 젊은 시절 남편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엔 상간이의 오빠를 병으로 떠나보냈는데요. 그 아들과 남편이 무척 닮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봤자 어릴 적 사진이라 난 봐도 잘 모르겠는데 위에도 나랑 자기 오빠가 닮은 구석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주머니는 다른 하숙생들보다 유독 날 엄청 챙겨주셨어. 내가 공사장 알바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을 땐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먹을 거 싸다 주고 울기도 많이 우셨지.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병원비도 몰래 다 내주시더라. 그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집에 말도 못하고 내가 알아서 내려고 했었거든. 실은 돈이 빠듯해서 걱정했는데 어찌나 감사하던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아줌마만 생각하면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생판 남인 남편을 위해 병원비도 내주고 가끔 손에 용돈도 쥐어주셨다고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으라면서요. 내가 행시에서 처음 떨어졌을 땐 갑자기 내 앞에 소주랑 잡채를 탁 놓으시는 거야. 처음이라 충격이 커서 이틀 내리 울었거든. 그리고 먼저 소주 한 잔을 드시더니 나한테 소주를 따라주시면서 이러시더라. 사내가 뭘 그리 질질 짜니. 자, 소주 몇 병 다 털어먹고 떨어진 기억도 털어버려. 속 비면 힘드니까 이걸로 안주하고 아줌마가 네 안주 몇 번이고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혼자 끙끙대면서 울지 말고 아줌마한테 말해. 아줌마 항상 여기 있어. 알겠지? 이런 굵직굵직한 일이 아니어도 하숙집 아줌만 남편 뒤를 든든히 지켜주는 진짜 어머니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인 상간녀와도 오빠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부터 둘이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애, 내가 하숙집에서 나오고서도 정말 힘이 많이 되어줬어. 내가 공무원 되고 난 뒤엔 일찌감치 그 집 사회된 것처럼 아줌마랑 셋이 축하 파티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잘 지냈지. 나 그때 미애 정말 좋아했었어. 빨리 돈 모으면 결혼하고 싶었는데 사소한 일로 시작된 다툼이 너무 커져서 끝내 헤어지게 됐었어. 내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서 몇 번이나 붙잡았는데 그때 미애 마음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헤어진 뒤 어색해진 탓에 남편은 상간녀와도 하숙집 아줌마와도 교류가 잠시 끊겼다더군요. 상간녀가 먼저 그러는 게 맞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남편은 혼자 많이 힘들어하다 절 만나 결혼을 한 거라고 합니다. 당신이랑 사는 거 행복하고 좋았어. 근데 어느 날 미애한테서 연락이 오더라. 아줌마가 암투병 중이신데 날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 다시 두 사람을 만나게 됐어. 아주머니 뵙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미애랑 옛날 얘기도 많이 하다가 다시 마음이 싹트게 된 거야. 아주머니 모르셨겠지만 당신한테 미안한데 역시 내 마음은 예전부터 미애 한 사람뿐이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어. 이미 암 소식 들었을 때부터 그 여자에 대한 미련이 철철 넘쳐 흘렀었구나. 그랬으니까 나한테 그런 분이 있었다.
암거리셨다는데 가보고 싶다라는 말조차 미리 안 했겠지. 당신 애초에 날 사랑한 적도 없었던 거야. 전 너무나 큰 배신감에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게 뭔지 아시나요?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운 게 거의 1년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임신 6개월 차였는데요. 남편은 그 여자 바람 피우는 와중 저와 시험관 시도도 꾸준히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전 화를 주체를 못해 남편의 멱살까지 잡고 흔들며 따졌어요. 진짜 제정신이냐고요. 미안해. 당신한테 차마 시험관 시도를 그만두자고 말할 명분을 못 찾아서 그랬어. 대놓고 바람 피우고 있다고 고백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 남편은 저딴 말을 변명이랍시고 내놓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회식이 잦아졌는지,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남편이 왜 그렇게 떨떠름한 표정이었는지요. 남편은 처음부터 제 임신이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허탈해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멱살을 놓은 제게 대고 끝까지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주머니도 미애도 나한텐 어쩔 수 없이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야. 이번에도 당신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아주머니 가시는 길이 쓸쓸할까봐 안 올 수가 없었어. 나한텐 한때나마 어머니 같은 분이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감히 내일 부모한테 환영받지 못한 애로 만들어 놓고 그딴 말이 나와? 더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전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곤 그놈의 싸대기를 날려버리며 소리쳤죠. 그런 절절한 사정이 있으셨어요? 그런다고 니들 바람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니들 다 천벌받을 거야. 내 자식한테 못할 짓 저지른 죄 평생에 걸쳐서 받게 될 거야. 저는 오열하며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운다던가 하진 않았어요. 남의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도 않았고 그딴 연놈들 때문에 거기서 주목받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저뿐 아니라 뱃속 우리 아들도 창피당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보통 그런 경우엔 하루를 마치고서라도 집으로 돌아 상황을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란 놈은 3일장을 다 치르고 정말 장지까지 다녀온 다음에야 절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상간녀와 함께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선 제게 미안하다, 죗값 다 치르겠다고 하던 인간들이 태도가 완전 변해 있더라고요. 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은 뻔뻔한 표정으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여보, 우리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나 원래 당신 임신 안 했으면 바로 당신한테 이혼 요구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이 임신하는 바람에 차마 말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거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야. 미애랑 헤어지고 나서도 나 마음속에서 미애를 완전히 잊어본 적이 없어. 니들 장례식장에선 그냥 내가 더 난동 못 피우게 하려고 납작 엎드렸던 거구나. 이 역겨운 것들아. 그래 놓고 뭐? 죽을 죄를 져? 용서를 빌어? 당신 화나는 거 충분히 이해해. 얼마든지 우리를 욕해도 좋아. 근데 여보, 나 아주머니가 날 어머니처럼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미애를 지켜주고 싶어. 미애한텐 이제 나 아니면 정말 아무도 없어. 대신 내가 재산 분할은 당신한테 6대4 정도로 유리하게 해줄게. 양육비도 꼬박꼬박 주고.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면서 생색을 내? 당연히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고 받아낼 수 있는 건 위자료부터 싹 다 받아낼 거야. 전 어이가 없어 악을 썼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상간녀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저기 이유야 어찌됐든 같은 여자로서 미안하게 됐어요. 나한테 상간녀 소송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정도는 각오했으니까요. 경수 오빠가 그쪽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굳이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 없잖아요. 그 대신 약속드릴게요. 그쪽 뱃속에 대학교 갈 때까진 절대 양육비 밀리지 않겠다고요. 이것들이 진짜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야, 이 썩을 것들아. 난 니들이 준다고 하든 말든 법적으로 다 받아낼 거야. 애 가진 날 두고 바람난 것들이 하는 말을 내가 신뢰할 것 같아?
야, 이경수. 당신한테 어머니 대준 그 아줌마 대신 저 여자를 지키겠다고? 네가 신이가 뭔지 도리가 뭔지는 알아? 그걸 아는 인간이었으면 나한테, 최소한 우리한테 이렇게 못하지. 그냥 발정난 개돼지 주제 어디서 포장을 하려고 들어? 아이한테 해가 될까봐 최대한 성질을 주기로 했건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전 할 말이 끝났는지 이젠 유구무원을 유지하고 있던 그 둘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니들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야. 야, 너 이름이 유미애라고 했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든 죄 평생 죄값 달게 받으라고 내가 밤마다 물 떠놓고 빌 거야. 들어보니까 네 엄만 좋은 사람 같던데 자식 농사 쓰레기처럼 지으신 거 알면 아마 피눈물 흘리고 계실 거다. 저기요, 남의 엄마까지 들먹이기 있어요? 네 엄마 얼굴에 먹칠한 장본인 너야. 이 더러운 계집애야. 잘못했으면 입이나 꼭 다물고 있어. 주제넘게 자존심 챙기지 말고 입을 확 찢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이경수 너, 네가 지금 설마 주인공이라 된 거 같지? 아니? 넌 그냥 사랑이나 포장지를 뒤집어 쓴 배신자고 이기적인 버러지일 뿐이야. 언젠가 네가 제대로 된 헛짓거리 한 거라는 걸 단단히 깨닫게 될 거란 말이야. 알겠어? 내가 당신 무조건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둘 다 사지를 분리시켜버리고 싶은 거 뱃속 우리 아들한테 나쁜 영향 갈까봐 겨우 참는 줄 알아. 제가 눈에 핏발까지 세우며 악을 쓰자 그들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전 그런 그들을 향해 욕설까지 내뱉으며 내쫓아버렸죠. 그 다음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전 남편 일하는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러 직접 피켓을 만들었어요. 이런 문구를 넣어서요.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바람 피운 사무관 이경수를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시위에 나갈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버렸어요. 인생이 아주 쉬워 보였지? 앞에선 착한 척 뒤에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데 네 그 두 얼굴 온 세상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 인생 있으면 아주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기대해. 어차피 애 때문에 휴직도 했겠다. 나 오늘부터 당신 직장 앞에 죽치고 있을 거니까. 제가 이런 문자 함께 보내자 남편은 바로 전화가 오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전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만 보냈어요. 안 받을 거니까 전화하지 마. 네 직장 사람들도 음흉하기 짝이 없는 이 실체 정도는 알아야지. 너 같은 놈이 나중에 사급되고 상급돼서 나라 망치는 꼴 난 못 봐. 나중에 유명한 정치인도 돼보고 싶다더니 다른 걸로 유명해지겠네. 그렇게 그놈의 직장 앞에 시위를 하러 갔더니 그놈이 먼저 도착해 절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놈은 절 발견하더니 임산부인 절 우악스럽게 자기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리고는 대화 좀 하자는데 대화하자는 놈 말투가 험악하게 이를 데가 없었답니다. 착하고 매너 있는 척하더니 핀치에 몰리자 본색이 드러난 거죠. 사납고 치졸한 진짜 모습이 말입니다. 당신 진짜 뭐하는 짓거리야? 나 혹시 잘리기라도 하면 애 양육비 어떻게 받으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니지. 이런 게 무서웠으면 네가 먼저 똑바로 살았어야지. 임신한 아내 두고 바람 핀 게 잘한 짓이야? 아니, 내가 임신도 하기 전에 바람부터 피웠댔지? 참, 진짜 답도 없다. 어? 도대체 뭘 원하는데? 어?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원하는 거 말해. 나 원하는 거 없어. 그냥 이렇게 매일 찾아와서 당신 인생 망하게 할 거야. 아니, 제발 현실적으로 원하는 거 말해보라고. 내가 당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 눈이 돌아있자 그놈은 아예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든 다 해준다는 말에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대로 이놈을 완전 망하게 할 건지 아니면 뱃속 아이를 생각해 실속을 선택할 건지 말이죠. 만약 저 혼자 몸이었다면 불나방처럼 위험이든 어디든 뛰어들어서라도 그놈을 나락으로 끌어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하니 자꾸만 현실로 생각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민 끝에 그놈에게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현금 다 내놔. 재산 분할이 6대4가 아니라 10대 빵으로 하자고. 그리고 애 양육비도 일시불로 줘. 당신이 바람 피우고 당신이 원해서 애까지 버리고 하는 이혼이잖아. 당신이 그렇게 다 포기하고 상간이한테 간다고 하면
내가 대단해서라도 인정해 줄게. 아니,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당신 아직도 배가 불렀나 보다.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어? 그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산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혜인 거야. 싫으면 어디? 나 끝까지 가볼까? 5급 공무원이 임신한 아내 버리고 바람 피웠다고 신문사에도 TV에도 제보해볼까? 이거 아주 방송감이야. 제가 방송 제보 이야기까지 하자 그놈은 얼굴이 완전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분통이 터지는지 으아하고 소리 지르며 핸들을 내리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방법이 없었는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준다, 줘. 대신 이딴 시 절대 하지 말기야. 민원도 넣지 마. 다 주는 걸로 끝난 거야. 아, 그리고 하나 더. 나중에 우리 애 태어나더라도 절대 애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같은 아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애한테 상처가 될 테니까. 그깟애 처음부터 반갑지도 않았어. 안 봐. 전 그 쓰레기 같은 놈에게 아이를 보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전 그놈을 망하게 하는 대신 현실을 선택했고 그놈의 전부를 빼앗은 뒤 이혼했죠. 그놈에게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받은 건 평생 그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계속 그놈과 엮여 살면 아이도 언젠간 그놈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을 텐데 그게 싫더라고요. 우리 아들에게 그딴 아빠는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와 별개로 전 상가녀에게도 따로 소송을 걸어 위자료 받아냈습니다. 상가녀 무직이라 찾아가 응징해줄 직장도 없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었죠. 뒤늦게 그 엄청난 소식을 들은 친정 식구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오빤 작사를 내버리겠다며 그놈 직장 근처까지 찾아가 그놈의 눈을 눈탱이 밤탱이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고 했습니다. 직장에 알려주고 싶으면 어디 고소해봐. 난 이판사판이니까. 착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았던 그놈은 직장에 알려지는 게 무섭게 무서웠는지 옷발 고소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던 그놈의 직장 동료 몇 명이 오빠 그놈의 모습을 보고 말았다더군요. 어떻게든 자기 본 모습을 숨기고 싶어 했던 그놈은 결국 직장에 안 좋은 소문이 퍼져 한동안 곤혹을 치른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제게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던 신우이가 제게 말해준 소식이었어요. 전 남편은 그들에게 상간녀를 인사시키려고 한 모양인데 시아버지께서 두꺼운 노트를 던지며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를 선택한 일로 그놈은 저와 아들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인연까지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전 살던 아파트를 팔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오열하며 가여운 막내딸을 감싸주셨죠. 그런 부모님 덕에 전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많이 치유받을 수 있었답니다. 오빠, 언니, 새언니와 형부까지 절 그렇게 신경 써주더라고요. 그 덕에 오히려 이혼하고 나니 더욱 마음 편히 남은 태교에 신경을 쓸 수 있었고요. 저는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했고 행복한 육아를 하다 직장에도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얼마 전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그놈이 제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전 그놈 연락처를 차단한 지 오래됐는데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그놈인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제가 누구냐고 물어도 아무 말이 없던 그놈은 제가 거듭 여보세요 하고 묻자 그자 역겹게 자기 정체를 밝히더군요. 여, 여보, 나야. 잘 지냈어? 뭐야, 왜 전화했어? 이거 누구 번호야? 내 새 번호야. 휴대폰을 바꿨거든. 전 번호는 전화해도 안 받더니 이건 받아주네. 그래서 왜 전화했냐고. 그게 여보, 나랑 영상통화 좀 하면 안 돼? 나 우리 아들 얼굴 좀 보고 싶어. 나 애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될까? 그런데 그놈은 뜬금없이 아이 얼굴 타령을 하더군요. 전 치밀어 오르는 증오를 숨기지 않으며 말했어요. 네가 감히 어디서 우리 아들 입에 올려? 너 우리랑 연 끊기라고 그 기집애한테 간 거잖아. 심지어 각서까지 썼으면서 이건 약속 위반인 거 몰라? 알지. 아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 나 그 나쁜 여자랑 헤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나 지금 장애까지 생겼어.
그런데 그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남편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다고 합니다. 이후 건강은 다시 회복했는데 평생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해요. 그놈은 서럽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걸어도 보조기 차고 지팡이 짚고 겨우 발 뗄 수 있는 정도고 아니면 평생 휠체어 타고 다녀야 돼. 근데 내가 이 꼴이 되니까 미애 그게 날 버렸어. 이혼해버리고 도망갔다고. 난 지 때문에 처자식 다 버리고 아버지랑 지영이한테도 연 끊겼는데 평생 장애를 얻게 됐다니 그놈에겐 엄청난 비극이자 천벌이 찾아왔던 거예요. 상간년 그런 그놈을 옆에서 좀 돌보다 그놈을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 때도 그렇고 이제 간병은 지긋지긋하다면서요. 심지어 다른 놈과 바람이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박인 건 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미에게 실은 한번 이혼했던 애야. 근데 나한텐 전 남편 손찌검이 너무 심해서 갈라섰다고 했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도 바람 피웠다가 이혼당한 거더라고. 그때 이미 상간녀 소송도 걸려봐서 당신한테 똑같은 소송 걸리는 것도 대수롭지 않아 했던 거였어. 난 속은 거야. 그렇게 속이 시커먼 여자인 줄 알았으면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동안 같이 살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돈도 다 퍼줬는데 어떻게 그 여자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돈도 건강도 다 잃고 아쉬워지니까 나랑 얘가 생각났다? 그게 여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당신 아들 어쩔 수 없는 내 핏줄이잖아. 힘들어지니까 계속 내 핏줄이 생각나더라. 애는 건강하지?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한 번만 애 데리고 나 좀 보러 와주면 안 돼? 애한테 그래도 아빠는 필요하니까. 그놈은 처량한 목소리를 내며 아이를 찾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게 부성애가 아니라 그놈의 가증스러운 이기심인 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죠. 아니, 전에도 말했지만 너 같은 아빠는 없는 이만 못해. 그 중요한 핏줄조차 버려버린 건 당신이고 난 우리의 인생에 시작부터 큰 상처를 남긴 당신 꼴이 지금 엄청 통쾌하다고 생각해. 그 정도로 난 당신이 증오스럽고 앞으로도 애를 보여줄 생각도 없으니까 꿈깨. 평생 우리의 가슴에 대목박은 업보 들쳐없고 잘 못 지내길 바래. 개만도 못한 자식아.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전 바로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다시 그놈에게 연락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 지금 여전히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며 잘 지내고 있어요. 시누이와 시아버진 처음엔 조금 안부를 묻다 연락이 끊겼고요. 다른 사연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우자와 헤어졌어도 그 식구들간 꾸준히 연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서로 볼 때마다 아픈 상처가 들쑤셔져 헤어지고 나면 씁쓸함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조심스레 서로 멀어졌던 겁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지금까지 전 남편과 연을 끊고 사는 것 같던데 그 좋은 사람들에게만은 앞으로도 좋은 날이 가득하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버린 뒤 천벌을 받은 그놈의 앞날은 솔직히 응원하지 못할 것 같네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저 처음부터 아빠 없이 자라게 한 아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자기 아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최선을 다해 앞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많이 애써주고 있는 친정 부모님과 오빠, 또 언니 내외에게 감사해 하면서요. 언젠간 늘 절 위해주는 가족 모두에게도 은혜를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간혹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바람인 걸 저지르고 처자식에게 상처를 남기죠. 나이를 허투루 먹은 그들에게 한마디 남기고 싶은데요. 사람의 모든 행동엔 다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누군가 서로 마음을 나누겠다고 약속하는 일에도 결혼에도 모두 책임이 따르죠. 감정 하나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은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한다는 걸 꼭 그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즘 날이 추운데 감기나 독감 모두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